너희들 벌써 왔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아, 참, 나 어때? 너희들 온다고 단장 좀 하고 있었지? 어? 공부 준비는 안 하고 메모 준비만 했냐고? 아니야, 공부 준비 벌써 했다고. 아, 진짜. 선생님, 책은 어디 가는 책은? 선생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이야기 함께하는 이민아 선생님입니다. 우리 향단이가 책을 찾는 동안 우린 한번 오늘 배울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와, 오늘은요. 새로운 문화의 수용, 새로운 문물의 수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참 많은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요. 열하일기도 보이고요. 자, 그다음 우리 두 번째 천주교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전래된 이 천주교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용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연행사와 서학 그리고 열하일기에 대한 용어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지난 내용 복습해 봐야겠죠? 준비됐나요? 조선 후기의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신학이 등장했지. 맞아. 그리고 실학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정약용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었잖아. 맞아. 이 정약용은 거중기를 이용해서 수원 화석을 쌓았다는 거 기억하고 있지? 나는 아직도 갈증이 나. 목마르다. 선생님, 역사 공부를 갈증을 해결해 주세요. 네, 선생님에게 맡기세요. 그래요, 우리 첫 번째 이야기, 새로운 문물의 수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것을 접한다는 건 항상 설레는 일이죠.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그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고 배우고 있지요. 또 다양한 세계의 새로운 것들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는 텔레비전도 없었죠. 그리고 또 인터넷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문물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새로운 문물을 수용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에 사신을 보냈었거든요. 지금 중국, 그러니까 예전 청나라에는 다양한 서양 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건너간 사신들은 그 서양 문물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얼씨구, 이렇게 놀라운 것이 있네? 이 사신들을 깜짝 놀라게 한 다양한 서양 문물,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고려만국전도와 천리경인데 먼저 고려만국전도를 볼까요? 좀 색이 바랬지만 이것은 세계 지도입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고려만국전도를 보고 똑같이 그린 세계 지도지요. 이 세계 지도는 지금의 지도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조선도 있고 청나라,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런데 그 밖에 조선보다 더 큰 나라들, 중국보다 더 큰 세계도 표시되어 있어서 조선 사람들의 생각에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천리경. 야, 여러분, 이거 뭘까요? 뭐 같이 생겼어요? 그래요, 망원경. 천리경은요, 천체를 관찰하거나 지형을 살피는 데 사용한 망원경입니다. 이 밖에도요, 시간이 되면 따르릉 소리를 내서 알려주는 자명종 있죠? 이 자명종이나 혹은 과학기술에 관한 책, 서적이나 화포 등도 세계 다양한 서양 문물로 소개가 되었지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하지요. 이 중국으로 간 우리나라 사신들, 이 사신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알아보고 더불어 일본으로 보내진 사신들도 알아볼게요. 오늘 조선에서 연행사가 온다 해. 저기 온다 해. 조선은 병자호란으로 주춤했던 청나라와의 교류를 연행사를 통해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연행사? 연행사가 뭔가 해? 저희 연행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조선 후기의 청의 수도인 연경, 지금의 베이징으로 1년에 두세 번 보낸 조선의 사신을 말합니다. 우리 일본과도 교류해 주시겠습니까?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도 조선의 교류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조선은 통신사를 통해 일본의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죠. 오, 조선의 문화는 대단한 문이다. 네, 연행사와 통신사를 통해서 조선은 중국 그리고 일본과 교류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인 다양한 새로운 문물 중에서 세계 지도를 통해서 이 조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세계 지도 고려만국 전도가 수용되기 전에도 우리나라에는, 조선에는요, 세계 지도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5학년 때 배운 것 같은데 조선 태종 시기에 이름 굉장히 길었던 지도 하나 있는데 그 혼일강리 역대국도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요.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와 그리고 고려만국 전도를 통해서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세계를요, 잘 보시면 사각형으로 표현했어요. 사각형으로 표현했고, 조선, 그리고 일본 있고, 중국. 기억나시죠? 중국을 지도 중앙에 그렸다는 점에서 조선과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우리 좀 전에 살펴본 고려만국 전도 볼까요? 고려만국 전도는요, 세계를 이렇게 원으로 표시를 했어요. 사각형이 아니라 원으로 표시를 했고 지금의 세계 지도와도 굉장히 비슷하죠. 이 고려만국 전도가 들어온 뒤부터 이와 비슷한 세계 지도도 제작이 되었어요. 조선은 이후로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다양한 새로운 문물을 통해서 조선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실학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실학 기억나시죠? 실학.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학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던 실학자가 있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실학자들 중에서도요,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온 새로운 문물에 관심을 가진 실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은요, 천문과 역법 등을 연구를 했는데요. 자, 그 당시 조선 사회에 만연했던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봤잖아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홍대용은요,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 망원경으로 태양도 관찰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구의 자전을 주장합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는 것을 주장한 실학자지요. 또 어떤 실학자가 있을까요? 바로 박제가입니다. 박제가는요, 청에서 받아들여야 할 내용을 모아서 북학의라는 책을 엮었습니다. 또 수레나 벽돌, 수차 등을 도입해야 하고 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주장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거든요. 그것은 영상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 속에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역시 새로운 문물을 적극 받아들이고자 했죠. 청나라를 다녀와서 열하일기를 썼는데요. 이 열하일기는 기행문의 형식으로 써졌어요. 자, 핵심 용어였죠. 그리고 박지원은 자유롭고 재치 있는 한문 소설도 많이 쓰게 됩니다. 열하일기의 내용을 보면요, 박제가와 같이 수레, 선박의 이용을 주장했고 화폐 사용도 주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수레나 화폐 사용을 주장한 것은 나라의 상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본 이 세 사람, 홍대용, 박제가, 박지원의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그래요. 모두들 청나라의 문물 수용을 주장을 했지요. 그래서요, 이 홍대용, 박제가, 박지원을 북학파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내용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도 정리해 주세요. 네,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천주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천주교 하면은 생각한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하느님? 맞아요. 예수? 그리고 성당,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동성당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이 천주교를 종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지만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종교가 아니라 학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청나라를 다녀왔던 우리 사신들이요, 이 천주교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서양 학문,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왔죠. 이 천주교를 들여올 때 천주시리도 소개가 되는데요. 천주시리는 이탈리아 신부가 한문으로 적은 천주교 교리서에 관한 책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승후는요, 청나라로 건너가 세례를 받고 다시 돌아와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가 되었는데요. 조선으로 돌아와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리 공부도 하고 또 미사도 드렸어요. 그 집터에 세워진 것이 바로 명동성당입니다. 천주교는 처음 들어왔을 때요,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점차 가면서 상민들과 부녀자들에게도 널리 퍼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것은 천주교의 인간평등 사상 때문인데요.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사상 덕분에 이 신분차별이나 혹은 성별차별로 아픔을 겪었던 상민과 부녀자들이 믿고 따르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나라에서는 이 천주교를 금지시키고 탄압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 천주교는 하느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유일신 사상으로 조상신을 모시는 제사를 거부하고요. 또 인간평등 사상이 유교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천주교를 박해하고 천주교 믿는 사람들도 처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 많은 곳에서는 이 순교자의 무덤이나 혹은 순교자 박물관 혹은 순교자 비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그때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까지 정리를 잘 해주실 수 있으시죠?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줄 알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여주세요. 7번. 다음은 조선 후기, 맞아요, 청으로부터 들어온 서양 문물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자, 그렇죠. 연행사를 보내서 청에 있는 많은 서양 문물을 조선으로 수용해 왔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양한 서양 문물 중에 하나 기억나십니다. 이 사진, 그쵸? 이거 뭐였어요? 이거 천리경이었습니다. 천리경이 뭐였어요? 천체를 관찰하거나 또 지형을 이렇게 살피는 데 사용했던 망원경이었죠. 자, 봅시다.
화약 아니고요. 화약하면 왠지 채무선 생각나야 될 것 같은데. 자, 2번 천리경 정답이고 3번 추구기는 세종대왕 시기에 만들어졌던 과학기술을 보여주는 거였고 4번 자명종은 서양 문물이긴 했지만 따르르르르릉 소리를 내서 알려주는 알람시계 같은 거였죠. 그리고 자경루도 조선 전기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천리경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2번이에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라고 하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 읽어볼게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조선에서는 전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막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해요. 좋아요. 주변 나라들과 다시 활발하게 교류하기 시작한 조선은 청에, 자, 이거 청에 보냈다는 게 중요하네요. 청에 매년 두세 차례 땡땡땡을 보냈다. 자, 여러분, 청나라로 보내진 우리나라의 사신 뭐죠? 연행사. 선생님 연행사 적겠습니다. 연행사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연행사, 중국으로 보내준 조선의 사신이었는데 이 연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서양 문물을 수용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3번이네요. 서양 문물이었던, 자, 이제 뭐예요? 자명종 나왔습니다. 자명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는 거네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천체를 관찰하는 데 쓰였다. 이건 자명종이 아니라 옆에다 써줄게요. 뭐였어요, 이거? 천리경. 그죠? 천리경으로 천체를 관찰을 했고요. 지형을 살피는 데 사용하였다. 이것도 천리경. 이것도 천리경, 얘도 천리경, 이것도 천리경. 3번, 도르래를 이용한 과학기구이다.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서 수원 화성을 지을 때 기억나시죠? 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던 정약용이 고안했던 그래요. 거중기. 기억 잘하고 계시네요. 거중기. 자, 4번. 해를 이용해서 시간을 알 수 있는 장치이다. 예전에 배웠던 해시계. 자, 5번. 정해진 시각이 되면 저절로 따르르르릉 소리가 나는 시계이다. 알람시계. 이건 뭐예요? 자명종.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14번이네요. 천주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천주교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천주교는 뭐였어요? 서양 학문,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여왔고 천주시리도 있었고요. 자, 어쨌든 지금은 종교 중에 하나고 인간평등 사상 이런 것들 제사거부 기억하셔야 돼요. 자, 1번 동학이라고 하였다. 뭐였어요? 서양 학문? 서학. 동학이 아니라 서학이었죠. 자, 조선의 신분제도를 인정했다? 신분제도를 인정했다는 말은 그 신분을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였어요? 하늘 아래 인간들은 모두 평등하다. 신분 필요 없다. 다 평등하다. 그쵸? 인간 평등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일본에 다녀온 사신들이 처음 소개하였다. 일본에 다녀온 통신사? 아니고요. 중국에 다녀온 연행사가 소개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4번. 나라에서 천주교를 장려하여서 빠르게 전파되었다. 아니에요. 어땠어요? 나라에서는 이 천주교를 금지시키고 탄압하고 박해하게 됩니다. 왜요? 제사 거부, 인간평등 사상이 유교 질서를 혼란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려한 거 아니고요.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신앙 활동이 퍼지죠. 누구에게? 상민과 부녀자애들에게도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유 알잖아요. 이유는 인간평등 사상이 신분차별이나 성별차별을 겪었던 이 상민과 부녀자들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옳은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도 보여주세요. 자, 15번이에요.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유라고 합니다. 먼저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 세 사람 실학자인데 서양 문물의 수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죠? 기억나시고. 자, 그러면 봅시다. 수레, 벽돌, 수차 등을 도입하자. 청나라에 이런 것들을 도입하자. 그리고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여야 한다.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북학을 엮었습니다. 북학의 뭐였죠? 누구? 박제가 그렇죠. 짠 엮어주시고요. 니은도 볼게요. 청에 가서 망원경으로 태양을 관찰하고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한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 이렇게 천문과 역학에 관심이 많았던 누굴까요? 홍대용. 그쵸? 홍대용. 마지막 청에 가서 새로운 문물을 보고 이거 지었어요. 기행문 형식의 열하일기를 지었고 뿐만 아니라 한문 소설로도 유명했던 이분 누굽니까? 네, 박지원이죠. 박지원. 좋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니까 알짜문들 굉장히 재밌게 풀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 확인해 봐야겠네요. 친구들, 우리 실력 발휘 좀 해보자고. 자, 오호, 서하. 나는 알았지롱, 나는 알았지롱, 나는 알았지롱. 여러분도 알았다고요? 좋아, 수강무 게시판에 올려줘. 와, 여러분들의 실력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네요. 그러면 서술형 문제에도 도전해볼까요? 자, 서술형 평가 19번. 다음은 조선 후기에 들어온 서양의 세계지도로 이로 인해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쓰라네요. 자, 우선 이 지도를 먼저 봐야겠네요. 이 지도. 고려, 만국, 전도다. 우리 고려, 만국, 전도에 대해서 아는 거 한번 생각을 막 해봅시다, 여러분. 자, 이민아 선생님의 개념 콕. 자, 여러분, 고려, 만국, 전도 어떤 거 있었어요? 먼저 맞아요. 중국에서 들어왔죠. 서양 문물 사신들이 소개했다. 뭐 그거는 기본이고, 또 세계를 사각형이 아닌 원으로 나타내었다. 그쵸? 원으로 나타내었고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조선, 청, 일본뿐만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넓은 세계가 있구나. 지금의 세계 지도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려만국 전도로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상이 되시죠? 예시답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중국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잘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까요? 20번이에요. 조선시대 나라에서는 천주교를 금지하고 탄압하였다라는 거죠. 또 천주교에 대한 내용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천주교.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자, 천주교. 학문으로 들어왔어요. 학문. 처음에 서약 학문, 그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전래되었다. 누가? 조선으로 갔던 청나라 연행사를 통해서 수용이 되었다. 이때 천주교 교리서인 기억나요? 천주시를 기억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는 인간평등 사상, 하늘 아래 모두는 평등하다.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제사를 거부했었죠. 제사 거부 왜 했을까요? 맞아요. 사상이 신앙, 그 하느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유일신 사상 때문이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 나라에서는 그래서 유교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이유로 탄압하고 금지할 박해했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 두실게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순교비나 우리 기념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금지하고 탄압하였던 이유 알아봤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인간평등 사상과 이 제사 거부가 유교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 천주교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서술형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콕콕 알아보니까 문제 정말 재밌고 참 쉽게 풀 수가 있었지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 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름 정리도 해볼까? 고려만국천도 기억나지? 맞아, 세계 지도였어. 좋았어. 그리고 천리경도 있었지. 천체를 관찰하거나 지형을 살피는 데 사용한 망원경이었잖아. 맞아. 그리고 또 홍대용, 박지원, 박재관은 청나라의 문물 수용을 주장한 실학자였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 또 뭐가 있을까? 서학. 맞아. 서양 학문의 하나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천주실이가 있었지. 천주교 교리서에 관한 책이었어. 어떡하니 나 내 매력 이거 어떡하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도 모두 끝마쳤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다고요? 선생님도 그래요. 왜 이렇게 역사 공부할 때는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 걸까요? 자, 선생님이 다시 보고 싶은 친구들이나 혹은 역사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EBS 초등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 가득 안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복습 열심히 하세요. 안녕! 오늘의 내 친구를 소개할게. 짠! 수강 후기 27번 김별령 친구. 새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응원해. 그리고 다른 친구들 19번 오별정 친구, 20번 이별경 친구. 선생님이 예쁘다고? 알겠어. 자, 우리 오늘 배운 것도 너무 많아. 기억해야 돼.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할 수 있을까? 묶어놓고 자야 되나? 이거 어떡할까 이거? 묶어놔야 돼 이거.